지금도 변화가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지. 작년, 재작년 마케팅 흐름도 다르고 달라. 매장 기획 흐름도 아예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다르지. 지금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 일단 제가 족발집을 했을 때 고충이 뭐였냐면요, 직원 의존도가 너무 컸었거든요. 오래 일하는 사람이 붙어 있어야 매장이 운영이 되는 구조였어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게 뭐였냐면요, 항상 친구들의 표정이나 괜히 눈치 보이고 바쁠 때 내가 일이 있어서 나가기가 막 힘들고, 제가 애기가 있거든요. 애기 태어난 날 가기도 힘들 정도로 매장을 비우기가 어려웠었어요. 행복하려고 일하는 건데 제가 행복해야 사실 직원들도 행복한 거잖아요. 제가 항상 예민해 있으면 직원들이 어떻게 그걸 잘 받아들여서 맞아요. 또 고객들한테 가겠어요. 그럼 결국엔 제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건 결국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매장 3개까지 4개까지도 진짜 시스템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때도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고 진짜 사장의 일을 좀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컨설팅 듣고 애기랑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가족과의 시간. 매일 10시간, 12시간 매장에 나오는 거보다는 더 네.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시야를 키우고, 그게 또 직원들한테도 사실 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권한을 위임하고 기회를 주고 제가 더 큰 세상을 느끼고 얘기해 주는 게 낫지. 매장에 사장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하면 생각의 시야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안녕하세요. 다전포항입니다. 오늘은 젊음의 거리 홍대에 왔고요. 여기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회원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님 소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뭉텅이라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방강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우리 다점포협회 기버 몇 기 회원이시고 언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다점포 2기 회원이고요. 작년 3월 달에 신청했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네. 모의소업청 봉구가 장사 잘하는 동생이 있다고 소개로 컨설팅 신청하고 들어왔던 걸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항상 고민이 많았었는데 공구 대표님이랑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거를 잘 안 알려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아니 나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거 안 알려주려고 했다? 네. 이건 뭐야? 자기가 무기가 제대로 된 게 있으니까 그랬나? 다점포협회 기버 회원분들이 소개가 많아요. 이 봉구야 미안해 자꾸 언급해가지고 그 봉구가 본인 친동생도 2기로 또 신청을 하게 했었고 네. 그 외에도 자기 조카, 사촌 동생도 막 또 추천해서 들어오는 거 많고 그게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 예. 뭐 좋은가? 컨설팅 역량이 입소문이 날 정도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충분히 이득이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현재 운영하는 브랜드를 좀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라는 족발집 프랜차이즈 받아서 점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로타리 곱창이라는 곱창집 은평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뭉텅이라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보기에도 되게 젊으신데 네. 몇 살이죠 지금? 32입니다. 32살. 네네. 와, 그럼 컨설팅 신청했을 때가 31살? 그렇죠. 와, 작년에 제가 만났을 때도 장사 한 10년 정도는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언제 몇 살 때 시작했어요? 성인이 딱 되고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20살 때 이런 외식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군대에 다녀와서 제대로 해봐야겠다 한 게 이제 24살 쭉. 이제 좀 뭔가 내가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젊은 사람들이 딱 이 외식업을 뛰어들었을 때 확실히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감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은 다점포를 교육장 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외식업 하시는 분들의 그냥 보면은 뭐 어디 가면은 서비스도 안 좋고 청결하지도 않고 이런 데 워낙 많으니까 조금만 하면은 괜찮은 시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24살에 시작을 해서 창업은 그럼 언제 몇 살 때 한 거예요? 창업은 26살 때. 26살 때? 네. 그때 이제 배달 플랫폼이 같이 막 뜨는 시기에 제가 젊잖아요, 그래도. 그걸 빨리 그 플랫폼에 적응할 수 있어서 그런 운도 좀 따랐던 것 같고. 나이가 젊으니까 네. 그런 거에 좀 빨리빨리 적응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변화가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지. 작년, 재작년 마케팅 흐름도 다르고 달라. 매장 기획 흐름도 아예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다르지. 지금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 옛날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 이 두 가지에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죠. 사람의 친절로도 막 너무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카운터에는 치실이나 안경 닦기나 뭐 화장실에는 가글이나 칫솔 넣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일회용 앞치마 나오고 막 네. 이런 이제 다 식으로- 하잖아요. 또 그 이상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 더 이상 나올 게 있을까도 모르겠어요. 다점포로 장사를 잘 하던 상황에서 다점포 협회 기버 컨설팅 회원을 신청했었단 말이죠. 네네. 신청을 했었던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족발집을 했을 때 고충이 뭐였냐면요, 직원 의존도가 너무 컸었거든요. 오래 일하는 사람이 붙어 있어야 매장이 운영이 되는 구조였어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게 뭐였냐면요. 항상 친구들의 표정이나 괜히 눈치 보이고 바쁠 때 내가 일이 있어서 나가기가 막 힘들고 제가 아기가 있거든요. 아기 태어난 날 가기도 힘들 정도로 매장을 비우기가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매장이 바쁜데 사장이 내가 자리를 비우면 괜히 점장이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바빠 죽겠는데 사장님 어디 가시는 거야 라고 뒤통수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때 이제 사장님들한테 항상 조언을 구하려고 하죠. 그것도 사실 해결이 완전히 되지가 않더라고요. 답이 잘 안 나와. 안 나와요. 맞아, 어차피 다 비슷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만 신세한탄할 뿐이야. 해결은 안 돼. 맞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생기고 아기도 나오고 나도 몸도 지치기도 하고. 행복하려고 일하는 건데 제가 행복해야 사실 직원들도 행복한 거잖아요. 제가 항상 예민해 있으면 직원들이 어떻게 그걸 잘 받아들여서 맞아요. 또 고객들한테 가겠어요. 그럼 결국엔 제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건 결국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시스템 의존도를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걸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 보니 사람에 대한 고충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회원분들끼리의 의사소통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음. 정보를 여러 곳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그 배달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급변한다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급변하는 시장 안에서 정보를 내가 선택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데 여기는 좋은 정보가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는 걸 제가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저는 엄청 맞아. 장점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다점포 기본 회원이 150명 되는데 이제 전국에 이제 50개 업종 이상의 회원분들이 있다 보니 각자의 최상위 정보를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니 특별히 다른 네트워킹이나 모임을 많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맞아요.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게 말 그대로 기버 컨설팅이니까 어쨌든 기버라는 게 마음껏 주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주는 데 있어서 다들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현재 컨설팅 신청하고 나서 그런 고민들이 좀 뭔가 해결이 되셨나요? 컨설팅 듣고 애기랑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가족과의 시간이. 사실 이제 장사를 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매장 내에 계속 있을 수 없게 한 매장에서는. 그렇지. 네. 근데 저는 이제 매장 3개까지 4개까지도 진짜 시스템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때도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고 진짜 사장의 일을 좀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의사결정하고 그냥 직원들 면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우리 그 외식업을 하시는 그 대표님들이 솔직히 직원들한테 너무 잘해주셔. 직원들 기분 뭐 얼굴 표정 봐가면서 술도 자꾸 또 사줘야 되고 바빴으면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다가 좀 무리한 약속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 네. 말 실수하는 경우 있지. 네, 마음은 항상 당연히 잘해주고 싶지. 그렇지. 내 직원이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맞아. 무조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잘못해버리면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맞아. 어쨌든 그리고 직원들이랑 술자리를 하게 되면 또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면 해서도 안 될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뭐야? 지분을 준다거나 그렇지. 인센티브를 다점파하면 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네,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또 여기 있는 이유가 단순히 뭐 일만 배우려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또 성공에 대한 욕심이나 꿈도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네. 다른 데서 받는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싶은 맞아요. 그런 금전적인 욕구 강하니까 아. 술자리도 물론 이제 격려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가끔은 생각하지만 저도 가는 건 괜찮다고 네, 생각해요. 사장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사장이 정말 해야 할 일? 우리가 뭐 다점포를 운영하든 솔직히 매장 한 개를 운영하든 창업하고 나서 6개월이나 뭐 한 1년 정도 매일 10시간, 12시간 출근하면 내 매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눈 감고도 다 이제 빠삭하잖아. 그렇죠. 그 기간이 지났는데 매일 10시간, 12시간 매장에 나오는 거보다는 더 네.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시야를 키우고 그게 또 직원들한테도 사실 득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권한을 위임하고 기회를 주고 제가 더 큰 세상을 느끼고 얘기해 주는 게 낫지. 매장에서 사장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하면 생각의 시야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제가 예로 드는 게 맨날 이제 여기서 12시간 집보다 더 오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액자가 삐뚤어져 있는 거를 감각적으로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내 매장을 맨날 안에서 보면 내가 문제점이 뭔지 몰라요. 모르지. 예, 그냥 한 발짝 무조건 떨어져 나와서 더 봐야 되는데 그래야 객관적 시선으로 보게 되고 그쵸. 소비자에 좀 가깝게 내가 볼 수 있어 우리 매장. 이제 운영도 운영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더 늘었다. 실질적으로 매장이 발전하려면 매일같이 일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훨씬이라고 보죠. 훨씬 더? 네네. 실제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나요? 그럼? 지금 매직업 자체는 좀 복합 예술이잖아요. 음식만 잘해서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외식업장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어떤 카페나 공연이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 시스템이 잡혀가지고. 바뀐 걸 느끼시고 있나요 지금? 닥트를 좀 뺐어요? 또 이어나가 보죠. 네.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 족발집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창업한 게 족발집인데 작년
7월부터 고민 상담 많이 했던 게 안 남는다. 시스템은 잡혔는데 매출도 꽤 나오는데 수익이 안 남는다 전혀. 매출은 진짜 잘 나왔지. 맞아요. 근데 족발도 원가가 엄청 올랐잖아. 맞아요. 원가도 많이 오르고 코로나가 이제 딱 꺾이기 전이니까 코로나 때는 재미 봤죠 사실. 재미 볼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었으니까.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게 보이니까 꺾였을 때 어떨까도 제가 고민 상담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었지. 엄청. 그리고 제가 족발집 하면서 느꼈던 게 중간 플랫폼이 너무 많이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족발 시장이 저는 매출 대비 노동 대비 수익이 안 남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다 뭘 하면 좋을까 해서 나온 게 뭉텅이잖아. 맞아. 그때 그걸 정리하고 고깃집으로 업변을 하는 걸 추천을 해줬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도움 많이 구했던 게 오랫동안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격 올리는 거나 원가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부담이 있어. 동네는 괜찮지. 가격 올리는데 다 유입 고객이니까 부담이 많지는 않거든. 그렇지. 근데 동네에서는 어쨌든 단골분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주거분들이 있으면은 이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부분에서 나는 도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 족발집을 우리가 한 차례 가격을 인상 뭐 하기도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업변이었으니까 맞아요. 고깃집으로 바꾸고 새로운 개인 브랜드를 하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뭉텅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설계를 그때 많이 했었죠. 메뉴 명칭부터 가격 설계부터 원가 설계까지 그때 네. 가격이며 뭐 부위며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뭉텅이 그 당시 업변 비용이 얼마 들었죠? 업변 비용이 그 당시 3천만 원 들었어.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수를 한번 던졌죠. 근데 이게 의사결정하기 너무 어려웠던 게 어쨌든 1억 넘게 팔면 1,000만 원 남잖아. 그런 매장을 업변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때 소통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한 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 생각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겪은 거를 또 이제 알려줄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에 전국에 있는 고깃집 가격 조사는 진짜 다 했죠. 다 했죠. 우리가 뭉텅이라는 브랜드 설계할 때 어쨌든 우리만의 뭉텅만의 대표 메뉴 설계할 때는 남들한테는 없고 나한테만 있는 그치. 그 메뉴 설계하는데 좀 포인트를 많이 뒀잖아요. 어차피 맞아요. 필수적으로 그냥 같이 해야 될 메뉴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 진짜 뭉텅에 오면 이게 대표 메뉴구나. 근데 이거는 남들한테는 잘 없는데 그죠. 되게 좋다.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많이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깃집들을 좀 특화된 고깃집들을 많이 또 벤치마킹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 명칭을 그때 막 먹고기로 하니 목고기로 하니 주먹구이로 하니 뭐 다양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남의 힘을 많이 빌리려고 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잘 구분해서 남의 힘을 잘 빌리는 게 전 능력이라고 와,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하다. 저도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 끝에 업변해서 만든 이 뭉텅이라는 브랜드 오픈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었죠? 초기에. 오픈 하자마자 잘 됐습니다. 최고 매출이 9,200. 저는 무의식을 깼다고 생각을 해요. 무의식. 네네. 이게 의식적으로 이제 자기가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의 살짝 그 이상만 성장을 생각하잖아요. 저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저도 꿈을 안 꿨었거든요. 앞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도 또 하고 있으니까 안 배울 수가 없잖아. 맨날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그럼 자연스럽게 또 내가 그걸 무의식 깨진 거지. 그리고 저희 원가 설계할 때 고기의 원가도 원가지만 맞아요. 인건비 맞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기대감을 조절하는 게 외식업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감을 조절하는 거. 네, 이거를 매뉴얼을 대본이라고 만들었어요. 저는 매장에서 직원들이 연기를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톤이나 웃는 거나. 연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대표님만의 벤치마킹을 할 때 네. 팁이 있나요? 노하우나 팁?